이어서 키리오프의 법칙으로 갑니다. 먼저 능동소자와 수동소자 살펴보는데요. 능동소자는 능동이란 말에 포인트가 있겠죠. 스스로 뭔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스스로 하는 소자를 뜻하고 뭐 이런 기호 앞에서 보셨죠. 전압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압원이라고 하고요. 또 전류원은 여기에서 전류가 공급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류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압원과 전류원. 그러면서 여기에서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얘는 전압을 즉 기전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도 일정한 전류가 지금 흐른다는 의미로 여기 화살표 기호가 돼 있죠. 이걸 전류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스스로 뭔가 역할을 하는 소자를 우리가 능동소자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수동소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뭘 못하고 이 능동소자가 있을 때 따라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저항, 그다음에 뭐 콘덴서,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인덕턴스, 인덕터라고도 하고 코일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저항, 이렇게 생긴 코일, 이렇게 생긴 콘덴서, 그것들의 성분을 저항, 뭐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품들을 우리가 수동소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동소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능동소자들에 의해서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얘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얘 스스로 전압을 낮추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압을 낮춰요. 즉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를 갖게 되면서 스스로 전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인덕턴스, L을 의미하는 이쪽으로 전류가 만약 여기에 흐를 때에도 흐르는 쪽이 플러스,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스스로 얘는 전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능동소자는 이렇게 전압원과 전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뭔가 전압을 공급하고 얘는 전류를 공급해 줌으로써 뭔가를 능동적으로 얘가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면, 수동소자 R, L, C 같은 경우는 그런 전압 전류원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수동소자다.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수동소자에서는 전압이 떨어진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전압이 강하,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압이 떨어진다. 전압이 상승한다의 반대말 전압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흐르는 방향에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흐르는 방향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쪽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흐르면 이제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번에도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전압 강화를 만들어내는 소자, 수동소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키리오프의 제1법칙, 키리오프의 커런트 로, 그래서 KCL 이렇게 쓰게 되고요. 제1법칙이 전류에 관한 법칙입니다. 전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전기에서 전류, 전압 뭐가 더 중요하냐? 전류가 중요하니까 제1법칙에다가 전류를 부여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어떤 점에, 임의의 점에, 어떤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점이든 그 점에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여기서 대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와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연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을 플러스, 나간 것을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면 그 합은 늘 0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만약에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수익금 뭐 플러스 50만 원, 뭐 플러스 20만 원 이렇게 수익은 플러스로 잡고요.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40만 원, 또 마이너스 뭐 30만 원, 이렇게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부여해서 이 전체를 더한다, 대수합을 해보면 이 값은 0일 거라는 얘기죠. 뭐 적자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업을 유지하려면 아무튼 뭐 대출도 받아오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그 합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대수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떤 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점에 지금 전류가 들어오는 것을 파란색으로, 나가는 것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전류 1, 2는 들어온 전류고요. 나간 전류 I3, I4가 나갔겠죠. 이 점에서 기준으로 보면 들어온 전류, 또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나간 전류니까. 그래서 들어온 전류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타내보고 나간 전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타낸 상태에서 이것들을 한번 합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여기 플러스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를 이렇게 전체를 합해보면 그 값이 0이 된다. 즉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식을 변형해봐도 알 수 있죠. 이 식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I1, I2는 넘어가면 I3, I4. 아하,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간 전류의 합이 같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이무의 점에서 들어온 전류와 나간 전류의 대수합은 0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관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어떤 구슬을 이렇게 3개를 집어넣고 여기 있는 걸 자, 나중에 다 뺐다고 칩시다. 빼봅시다. 얘를 빼보면 반드시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3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들어간 만큼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3개를 딱 집어넣고 나중에 빼봤더니 거기에 구슬이 2개밖에 없어. 아무리 흔들어 빼봐도 이럴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이게 바로 과학적인 우리 논리에 해당되는 거죠. 3개를 넣었으면 반드시 3개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류 제1법칙. 그래서 들어온 값, 나간 값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여해서 그 합을 해보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 됩니다.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의 어떤 전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관이 3개가 있습니다. 물로 생각해도 좋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3개의 관을 통해서 나가는 물의 양은 반드시 이 물의 양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온 전류를 I1, 이 점을 통해서 나간 전류를 2, 3, 4 이렇게 배열을 하면 들어온 전류 플러스, 나간 전류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보면 그 값이 0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것들을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들어온 전류, 이건 나간 전류의 합이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에 의해서 표현하자면 I1, 마이너스 I2, 마이너스 I3, 마이너스 I4는 0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전기 회로에 이제 그대로 한번 이 논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이제 이쪽에 단자 전압 V가 걸려 있는 겁니다. 즉 V라고 하는 전압을 가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A의 전류가 흘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빠져나가겠죠. 즉, 이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들어온 전류가 10이네요. 그러면 각각 얼마씩 빠져나갈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 빠져나간 전류 합은 반드시 얼마다? 10일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재봤습니다. 이쪽으로 나간 전류가 7이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 보나마나 얼마? 3일 것이다. 그 얘기죠. 이쪽으로 나간 전류는 보나마나 3일 것이다. 들어온 게 10이면 나간 거를 다 합해봐도 반드시 10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7이면 여기는 3이다. 뭐 이겁니다. 이게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여길 통해서 이렇게 합해진 전류 3이 가면 3이 가야 되고 7이 가면 7이 가야 되고 합해져서 반드시 이쪽으로도 얼마? 10A의 전류가 흐를 것이다. 흐른다.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전류법칙은 매우 간단한 법칙입니다. 자, 키르호프의 제2법칙 가는데요. 얘는 전압법칙입니다. 전압법칙.
그래서 읽어보면 루프를 형성하는,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닫혀진 일종의 회로, 이걸 우리가 루프라고 하죠. 닫혀진 회로. 즉 루프를 형성하는 회로망에서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은 전압 강하의 대수합과 같다. 자, 이건 지금 전압 법칙입니다. 전압 법칙. 자, 모든 기전력의 대수합이라고 하면 일종의 우리가 아까 건전지를 달게 되거나 뭐 발전기를 돌릴 때 그게 바로 기전력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일종의 능동소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압 강하의 대수합이다 그러면 전압을 떨어뜨린다. 뭡니까? 아까 수동소자에서 전압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런 루프를 형성하는 곳에서의 기전력과 또 전압 강하를 이뤄내는 것의 합을 구해보면 각각 같더라 그 얘기입니다. 즉 전압 강하와 전압 상승분이 서로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전류 법칙은 뭐였습니까? 전류가 들어오는 값과 나간 값이 같다는 거였고 루프를 형성하는 회로에서 전압 상승분과 강하분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우리가 상승분하고 강하는 넘어가면 그런 마이너스 강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값이 얼마? 0이다. 즉 상승분을 플러스로 표현하고 강하분을 마이너스로 표현해서 더해버리면 그 값이 결국 0이 된다. 이걸 우리가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시그마 아시죠? 시그마. 우리 수학에서 이걸 원래 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한다. 즉 전압을, 즉 상승분과 강하분을 이렇게 더해보면 그 값이 0이 된다. 즉 이 식 하나만으로도 이 말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런 회로가 있네요. 여기에는 자 V1, V2, V3, V4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쪽. 긴 쪽이 플러스입니다. 긴 쪽이 플러스. 그리고 연결한 거 봤더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플러스 쪽에 플러스가 연결돼 있으니까 건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전지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만약에 플러스하고 플러스 쪽에 이렇게 플러스를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 버리면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얘가 1.5V, 얘도 1.5V 이러면 이때에는 이 양단의 전압이 0이 나오죠. 또 여러분들 건전지 뭐 많이 연결해 봤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할 때, 즉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번에도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각각 1.5, 1.5V 연결하면 양단 전압이 이건 더해지게 되는 거죠. 얼마? 3V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얘가 플러스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만약 얘를 기준으로 이것을 V1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이렇게 즉 역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마이너스 V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이 전압을 낮춰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봅시다. 그리고 또 봤더니 여기가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그러면 전압을 떨어뜨리는 요소네요. 즉 마이너스 V3가 될 것이고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쭉 따라가 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얘는 즉 순방향으로 즉 이런 식으로 잘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얘는 V4라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V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즉 이것들은 전압을 상승시키는 요소지만 얘는 전압을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연결했기 때문에 감소시키는 요소가 되면서 즉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니까 즉 이것들을 이제 대수합을 하는 겁니다. 대수합. 즉 이런 것들을 다 더해본다는 얘기죠. 플러스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3, 플러스 V4. 그러면 이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제2법칙이 됩니다. 키르호프의 제2법칙. 그래서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3를 오른쪽으로 이양시켜 버리면 이 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즉 전압 상승 부분과 전압 강하 부분이 서로 같다. 즉 이 식과도 같은 얘기고 기전력과 전압 강하의 대수합은 0이다. 즉 이렇게 이것을 표현한 것이 이 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꼭 예를 들어서 꼭 V1을 기준으로 해야만 저 식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V2를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V2.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예, 쭉 따라가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순방향. 그렇죠? 전압을 더하는 방향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로 하면 얘는 플러스가 된 거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이쪽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즉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전압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아, 잠깐만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플러스.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얘는 전압을 떨어뜨리는 효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도 전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얘 둘은 전압을 상승시키는 플러스로 잡고 V1과 V4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잡아서 더해보면 역시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시 오른쪽으로 역시 이양시키면 V1, V2가 플러스로 넘어가게 돼서 결국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아도 이것은 동일한 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해봐야 이 회로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가 이제 기본부터 차근차근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이거는 기전력이죠. 전압원 V를 걸고 R1, R2라고 하는 저항을 뒤에도 나오지만 이건 직렬로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렬로 연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은 수동소자이기 때문에 이 흐르는 방향 이 부분에 오는 방향 플러스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걸리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전류는 그대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둘의 전압을 검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수동소자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쪽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역방향이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그러면 이제 V1 만약에 V2라고 한다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이 V1과 V2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플러스 쪽에 플러스가 걸려 있고 마찬가지죠. 플러스 쪽에 얘도 플러스가 걸려 있으니까 전압이 강화되는 요소가 됩니다. 떨어지는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즉 여기에는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전압 V 또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를 더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성립하고 늘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쪽 두 개가 역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전압이 상승되는 요소와 V1과 V2 전압이 떨어지는 강화하는 요소의 합이 같다. 전압 강화와 전압 상승의 그런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는 회로에서의 전압 법칙이라는 얘기죠. 제2법칙. 자, 또 한번 해봅니다. 또 차근차근. 자, 반복해서 보십시오. 자,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2로 표현했네요. V로도 표현하고 2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따라가 봅시다. 먼저 얘는 전압 강화가 그럼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수동소자 무조건. 그래서 여기 전압 상승에 의한 즉 능동소자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를 플러스로 잡아 봅시다. 그럼 플러스 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걸려 있네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E2가 되고요. 자, 역시 플러스 쪽에 봤더니 얘가 플러스가 걸려 있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V3가 되는 거고, 또 플러스 쪽에 얘가 마이너스가 걸려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E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압 상승되는 요소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뭐 얘까지 한번 주어봤네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5V, 여기가 10V, 3V, 6V짜리 건전지를 이렇게 달았다라고 하면 결국 5와 10은 더해야 되겠죠? 자, 플러스니까 5V와 10V 더하고 여기 전압 떨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V, 얘는 전압 올라가니까 플러스 6V 이렇게 돼서 전체 이 기전력의 대수합을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18이 되나요? 그렇죠? 18V가 됩니다. 즉 기전력의 대수합을 구해봤더니 18V였다면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다면 전압을 강화하는 이 수동소자에서의 전압 역시 얼마여야 된다? 같아야 된다고 했죠 아까.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는 플러스로 잡았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잡아서 전압이 상승하는 기전력이 18V였다면 반드시 여기에서도 전압 강화가 얼마? 18V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나마나 18V가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일 것이고 그때 이걸 특정 지어서 2ohm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값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배웠던 ohm의 법칙에 의해서 R분의 V 이거잖아요. 그래서 2ohm이라고 가정하면 2분의 18 그래서 여기에는 9A의 전류가 이쪽을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미리 계산해 두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이런 예를 한번 또 해봅시다. 예를 많이 들어볼수록 이해가 확실하겠죠. 자, 여기 지금 능동소자, 즉 전압원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요. 수동소자, 저항이 하나, 둘, 셋, 역시 네 개 있네요. 자,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리고 전체 흐른 전류도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아예 이렇게 얘까지 주어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E2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어떤 걸 기준으로 해도 괜찮아요. E2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플러스, 이쪽 플러스니까 따라가 봅니다.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 쪽에 플러스가 물려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쪽에 여기 마이너스가 걸려 있다면 순방향이니까 얘는 플러스, 그리고 역시 플러스 쪽에 얘가 마이너스가 걸려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플러스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기전력의 합을 얘를 기준으로 얘는 플러스 10,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6, 여기는 플러스 5 이렇게 해보면 즉 이 루프를 형성하고 있는 이 회로에서의 모든 기전력의 합은 얼마입니까? 11에서 7, 이것도 그러면 18V가 되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전압 강화를 만들어내는 이 수동소자들, 전압 강화를 만들어내는 자, 이 수동소자들 여기도 4개였죠? 이 수동소자들 이 4개에서 여기에서는 그러면 총 몇 볼트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전압 상승분이 18V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4개를 통해서 전압 강화 역시 18V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예로 1오hm, 3오hm, 3오hm, 2오hm 이렇게 주어졌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전압은 각각 얼마씩 걸리느냐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저항에 비례하죠. 전압은 V는
IR 이 ohm의 법칙에 의하면 어떤 데 걸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 그렇죠? 비례.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상수 K를 써서 1ohm일 때 우리가 K라고 합시다. 그러면 3ohm이면 3K에 그다음에 역시 3ohm이면 3K의 전압이 걸릴 것이고 2ohm이면 2K의 전압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압들의 모든 합이 18V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얘네 둘이 더하면 4K, 얘까지 더하면 7K, 얘까지 더하면 9K네요. 9K의 전압이 바로 18V니까 이 성질에 의해서 K값이 즉 이 비례상수가 2라는 걸 알았고 그럼 얘는 2V가 걸렸고 여기다 2 대입하면 얘는 6V 여기에도 2 대입하면 6V 여기도 2 대입하면 얘가 4V가 걸리게 되면서 각각 전압에 각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을 한 거고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반복해 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복을 통해서 이 정도 회로들은 확실하게 할 때 기억을 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렇게 연습해 보면서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를 스스로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로 이론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해 나가야 되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